15경기를 했는데 4승 3무 8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멕시코와의 전적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선 진출 우리나라가 12회라서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멕시코는 18회예요. 그리고 뭐 이강인 선수를 이끈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축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멕시코가 깔아놓은 레드카펫을 밟을 수 있어요. 남아공에서도 현지 보도는 잘하면 3승이다 이런 보도 나왔대요. 네, EPL의 뜨거운 이슈를 구워보는 PLBQ, 저는 정성욱입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영주 해설위원, 박문수 해설위원, 유튜브 앙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 월드컵 우리나라가 맞붙게 될 상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시점은요 6월 9일 오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전에 체코에 대해서 다뤄봤고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멕시코랑 경기는요 6월 19일 오전 10시입니다. 에스타디오 과달라하라 홈입니다. 예, 멕시코의 홈에서 또 열리는 월드컵이고, 멕시코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맞붙을 때마다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네. 고전을 많이 했죠. 좋은 기억이 없죠. 98 프랑스 월드컵 때 하석주 선수가 골 넣고 네. 그런 다음에 퇴장을 당하면서 아픔이 좀 있었죠. 그때 블랑코 그 개구리 점프 볼 때마다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그리고 2018 월드컵 때도 그때 이제 장현수 선수가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패배를 당했었고요. 그래서 멕시코를 월드컵에 만날 때마다 뭔가 우리가 할 것 같은데 안 됐던. 약간 멕시코 좋은 일만 해주고. 네. 제일 어려웠던 상대였던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 선수들이 뭔가 경기를 하기 전에는 약간 불타올랐는데 경기 막상 시작되면 약간 압도당하는 느낌이 좀 경기 볼 때마다 느껴졌거든요. 멕시코랑 경기 전에는 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다가 경기 결과는 결국 패배로 끝나는 아쉬움이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뭐 체코라든가 뭔가 기술이 좋은 나라들과 비교해서 뭔가 특장점이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체격 조건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가 뭐 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걸 했지만 실제로 까보면은 경기 내용이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15경기를 했는데 4승 3무 8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멕시코와의 전적에서 그 정도로 열세고, 최근에 맞붙었던 3경기 모두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 경기는 미국에서 열렸던 지난해 평가전 그 손흥민 선수랑 오연규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2대2로 비겼던 경기가 이제 가장 최근의 경기입니다. 그때는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그렇죠. 미국전 이기고 나서 멕시코전 경기였으니까 이제 물론 평가전들이었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3백의 늪에 빠졌죠. 네. 그때부터였군요. 네, 그때부터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멕시코는 근데 뭐 위원님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멕시코랑은 다른 데라는 게 확실히 있었어요. 아기레 감독이 맡으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만났던 멕시코보다는 조금은 뭔가 이제 멕시코 팀만의 뭔가 이 끈끈함은 좀 사라졌는데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 그때 아마 산티아고 히메네스 선수가 아마 득점을 올렸던 것 같은데, 그럼 뭐 라울 히메네즈나 그 산티아고 히메네스 그 히메네스 두 명의 히메네스가 이제 결정짓는 능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또 전술 스타일이 좀 어떤가요? 멕시코 대표팀이 지금 아기레 감독이 이끌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아기레 감독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마요르카 시절에 이강인하고 무리키를 이용해서 역습 축구를 많이 구사를 했었고, 이강인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두면서 정발 윙어로 썼었고 무리키의 높이를 최대한 이용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멕시코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멕시코가 백5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백4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4-3-3 포메이션으로 보면 되겠는데, 아기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밀집 수비를 보여주고요. 그런 가운데 전환 속도를 빨리 가져가면서 골을 노리는 모습이 많고, 그리고 미들라인에서 압박이 매우 좋아요. 이 멕시코는 스피드도 매우 뛰어나고 활동량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활동량이 선수들이 12km가 약간 넘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뛰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뭐 라울 히메네스도 얘기하고 산티아고 히메네스도 얘기했지만 둘 다 클럽에서의 폼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라울 히메네스가 노련하고 산티아고 히메네스는 또 한 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측면에 알바르도 같은 선수들이 워낙에 득점계를 또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공격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 멕시코도 자국에서 펼쳐지는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네.
홈 팬들의 응원이 어마무시하고요. 어마하겠죠. 그리고 고지대에 대한 적응력 음. 이런 거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팀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장이 약 1,500인가? 네. 그 정도 높이라고 하는데 훈련을 한 2,000 정도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지대에 대한 적응력을 완전히 끝마친 상태에서 하겠다는 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5월부터 소집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2002 한일 월드컵 때 굉장히 빨리 소집했었거든요. 그건 이제 K리그 팀들이 많이 양보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죠.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월드컵에서 무언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5월부터 소집해서 팀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 부분도 매우 높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이제 이렇게 온 국가, 그러니까 거의 거국적으로 지금 모두 이 멕시코 대표팀한테 지금 쏟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보이는 게 그래서 이제 아기레 감독이 이제 5월 초예요. 5월 초 그때 손흥민 선수가 그 아까 말했던 그 북중미 챔피언스리그컵 톨루카 원정이었는데 그 톨루카 주전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가야르도 선수 같은 이제 네. 왼쪽 윙백 선수들 너 이번에 소집 안 되면 너 대표팀 안 뽑을 거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뽑히면 안 와. 그러니까 북중미 챔피언스컵 4강 정도면 나름 꽤 큰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챔피언스리그 4강전인데 뭐 쿠쿠레아를 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쿠레아가 이제 스페인 대표팀에 소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첼시로 치면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강하게 캠프를 먼저 시작했고 그게 본선 진출한 모든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소집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군경도 뭐 거의 한 10만, 15만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멕시코 교육부가 학기를 그러니까 조기 종료를 검토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월드컵 네. 보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이제 월드컵에 이제 힘을 쏟아라. 아 이거 우리나라 2002년 때 했던 그런 게 약간 비슷하죠. 멕시코에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면이 네.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더 심한 것 네. 같아요. 좀 더 왜냐면 자국 내에서 국경일 과하죠. 느낌으로 가네. 네. 자국 내에서 지금 항의도 굉장히 커요. 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좀 이- 강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복지, 의료라든가 교육에 투자할 돈이 지금 월드컵 투자로 다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지 내에서의 항의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 또 치안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하게 연결되고 있지만 대표팀만 놓고 보면은 5월부터 손발을 맞춰 왔다. 확실히 컨셉도 자기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가서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자기들이 하는데 혹은 고산지대에서 할 때는 6명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3백 형태로 두고 알바레스 정도를 이제 한 명 원볼로 두고 그냥 다 올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은 고산지대에 자신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걸어도 상대는 고산지대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 너무 불균형한 전술이거든요. 6명을 갖다 올린다는 건.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조별 예선은 이런 식으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도 A조 발표한 다음에 굉장히 좋아했대요. 좋아했을 네, 것 조 편성 자체가 네. 수월하다. 그렇죠. 그래서 자국 내에서는 이제는 16강 이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16강 팀이잖아요. 물론 네. 지난 월드컵에서는 더 아쉬움이 컸지만은 네. 16강 이상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8강 간 적이 8강이 최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멕시코도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선 진출 우리나라가 12회라서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멕시코는 18회예요. 근데 최고 성적은 8강 딱 2번 한 게 답니다. 네. 늘 참가를 그러니까요. 참가는 열심히 하고 근데 또 공교롭게 그 8강 올라갔던 게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이에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열렸던 대회니까 40년 만에 이제 8강을 노리는 거죠. 자국 대회에서. 더 그 이상을 뭐 바라고 있을 거겠죠. 그만큼 또 엄청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담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근데 부담보다는 일단은 월드컵 그 개최 국가라는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멕시코 뭔가 그 특유의 그 국민성 같은 것도 보면 상당히 열광적이고 열정적으로 응원을 맞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고지대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챔피언스리그 보면은 뭐 페네르바체나 뭐 갈라타사라이 원정 가면은 약간 위압감 느껴지는 느낌이 엄청나죠. 있잖아요. 약간 그 정도로 정말 관중들의 그런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멕시코가 최근에 홈에서 펼쳐진 1,500m 이상 고지대 경기 성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5경기 중에서 2경기 비겼거든요. 근데 포르투갈한테도 0대 0으로 비겼어요. 이제 그리고 패배가 없습니다. 3승 네. 2무에
득점은 11점에 실점은 2실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홈에서 열리는 고지대에서는 2점을 확실히 살리고 있는 팀이다. 저도 멕시코 최근 성적 좀 찾아봤는데 최근 8경기 우패고요. 6승 2무입니다. 15골 넣었고 2골 실점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했다시피 포르투갈전, 벨기에전 무승부가 껴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가나, 호주, 세르비아에게 최근에 계속 승리를 거둬왔거든요. 특히 세르비아전 같은 경우에는 5대1 대승을 거두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까다롭다. 그리고 아기레 감독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일본 대표팀을 이끈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강인 선수를 이끈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축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준비를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진짜 이렇게 알아보고 보니까 더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멕시코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승기를 잡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는 우리도 많이 뛰어야 된 수밖에 없어요. 상대보다 네. 더 뛰어야 된다. 네. 중원 가담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라울 히메네스도 그렇고 많이 내려와주고 또 수비도 바짝 붙어주더라고요. 중원 쪽으로 거기서 볼을 잡아야 계속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3백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중원이 조금 약해진 게 있어서 이 중원 가담을 공격들이 얼마나 해주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많이 뛰어야 돼요. 더 네. 많이 뛰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안 그래도 많이 제가 뛰는데. 느끼기에는 키는 에드슨 알바레스를 어떻게 묶느냐에 있거든요. 에드슨 알바레스가 뭐 센터백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주로 3선에 많이 네. 나와요. 네. 그래서 3선에서 1차 빌드업 관여를 많이 하는데 이 선수를 계속 묶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2선 자원들 우리가 생각하는 공격 자원이라고 하는 선수들도 압박에 계속 가담을 해주면서 계속 뛰면서 눌러줘야 돼요. 이거 놓치면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우리의 실점 장면들 있잖아요. 강팀을 상대로 우리가 무너졌었던 장면들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가는 듯 보이는데 볼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나서 볼 빼앗기면은 뭐 에디슨 알바레스가 한 번에 넘기면 뒷공간 그냥 뚫고 들어가서 골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팀을 만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반대로 옌스 선수를 멕시코전에서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옌스 선수가 그래도 뭐 유럽 분데스리가에서도 활동량이 꽤 상위권인 선수인 것처럼 이 경기에서는 뭐 물론 고지대 적응의 그런 좀 여부는 있겠지만 옌스 선수처럼 그렇게 계속 띄워주고 압박을 서로 붙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거는 그냥 뭐 재미삼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왼발이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왼발잡이. 그러니까 역대 멕시코전 월드컵에서 보면은 하석주 선수가 왼발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고 손흥민 선수가 박스 밖에서 왼발 가마차기로 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박스 바깥에서 왼발을 통한 득점을 할 수 있을 만한 선수, 뭐 이강인 선수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노려보면은 멕시코전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네. 지금이 6월 9일이잖아요. 네. 10일 뒤에 이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는다? 그러면 우리는 극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근데 뭐 틀리라고 예언 하는 적중. 방송이니까. 하나씩 던져볼까요? 아, 다만 못 맞힌다? 댓글에 욕 달리는 거죠. 그럼 전 손흥민 하겠습니다. 전 김민재 코너킥에서 헤드로. 아 그리고 멕시코에 네. 오초아 선수 나옵니다. 오초아 그러니까요. 선수. 몇 번째입니까 이게? 아, 오초아 선수가 나오긴 하는데 주전일지 모르겠어요. 주전은 아닐 거예요. 네. 랑야 골키퍼가 아마 골문을 지킬 것 같고. 그 정도면 애국자 아닙니까 진짜로?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오초아 같은 베테랑 선수가 가서 팀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준다면은 그렇죠. 예. 그거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브라질 대표팀 봤을 때 놀랬던 거는 브라질 대표팀이 뭐 주전으로 쓰진 않지만 교체로도 잘 안 쓰지만 유망주들을 한 명씩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월드컵 본선에. 왜냐하면 이 선수가 차기 우리의 에이스다 이렇게 평가받는 선수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94 때 호나우두, 뭐 2002 때 카카 이렇게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미래를 준비하는 포석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과 유망주가 좀 섞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더라도 베테랑이 팀의 중심 역할을 해주고 유망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주면 그게 팀 내에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에너지와 느낌은- 정신적 네. 지주가 필요한 왜냐하면 거네요. 선발로 나가는 선수들도 아 이게 엄청나게 소중한 기회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나가고 싶어서 안다라는 선수가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오초아 선수도 나이가 많지만 제가 유망주 얘기를 했잖아요. 멕시코의 질베르트 모라 선수가 17살이에요. 그렇죠. 예. 라이징 스타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지금 대표팀에 차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들썩들썩 하거든요. 나 안 써줘?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괜히 몸 풀고 있고 이런 맞아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자극이 되거든요. 뛰는 선수들이. 그 요즘 10대들은 야말의 자극을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야말이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기회를 받으면 나도 제2의 야말이 될 수 있지 나도 않을까? 약간 저렇게.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2007년생, 2008년생들이 은근히 프로 데뷔를 많이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2007년생, 2008년생이 데뷔하면은 공격수는 우리가 입에 붙듯이 얘기합니다. 뭐 어디에 야말, 제2의 야말. 근데 제가 보기엔 전 세계적으로 한 27,870번째 야말 뭐 이럴 거예요. 뭐. 그런데 여튼 그걸 떠나서 네. 야말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야말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나도 뭔가 더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쉽지 않죠. 저 모라 선수가 16살 때 대표팀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던 선수인데 말씀해 주셨던 딱 그 케이스로 대표팀에 승선이 된 것 같아요. 오초아라는 그런 최고 베테랑과 모라 선수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맞죠. 확실히 또 근데 라틴계 사람들이 제가 미국에 1년 정도 살았을 때 느껴본 거는 분위기 타면 한 번에 확 올라오고 네. 꺼지면 한 번에 확 꺼지더라고요. 네. 그럴 때 필요한 게 또 이 어린 선수들이 확 올려주고 너무 이제 과열됐다 싶으면 약간 베테랑이 앉혀주거나 아니면 너무 다운됐을 때 베테랑이 있어야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신구 조화가 되는 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 월드컵 무대라는 게 막 선수들이 자기 국가 나올 때 막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 대표팀 차출 결정 났을 때 막 환호 지르고 맞아요. 동네 잔치 열리고 집안 축제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엄청난 무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베테랑이라고 하는 선수들도 경기 들어갈 때 엄청 긴장하고요. 흥분하고. 네, 흥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자주 나간 선수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네.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야 8년 전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게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오초아는 진짜 자주 나온 선수니까 이야기가 좀 다르겠죠. 머리 스타일도 똑같을까요 이번에도? 네, 아직도 네네네, 계속 아직 빠글빠글한 그거, 네. 머리에 헤어밴드 보유하고 하고, 있죠. 네. 그걸 그거 못 유지하고. 바꿔요. 바꾼 순간 큰일 납니다. 아니 오초아 선수는 진짜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매니지 게임 있잖아요. 네. 네. 그 원래 그 시리즈마다 유망주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그 유망주로 나왔던 선수였거든요. FM 2006 때 저 오초아 유망주라고 막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아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유망주였는데 아직도 나오니까 그게 이제 메시, 호날두랑 이번에 이제 6번 출전하는 게 이제 처음 그 신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오초아 선수가 또 의미가 있고 하지만 근데 2차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과연 2차전에서 이길 수 있느냐 과연 우리나라 대표팀이 그래서 2차전 성적을 보니까 역대 이제 조별리그 2차전에서 11경기 4무 7패 10득점에 31실점을 했습니다. 승리가 우리나라 없네요. 얘기죠. 네. 네. 승리가 없네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2차전은 처참하다니까요. 1차전 때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2차전 때 폭망하고 3차전 때 어떻게 만회하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그리스전을 보고 너무 차는 거예요. 이거 아르헨티나전은 나가야겠다. 그러고 나갔다가 거기 분위기가 뭐 맥주병 던지고 막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차면 들어갔었잖아요. 진짜 그때는. 그래서 이거 2차전은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이 치러지면서 2차전은 나가지 말아야겠다. 거리 응원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1차전 때 가능성 보여주면 그렇죠. 2차전 더 나오게 돼요. 가자 더 막 이게 네, 되거든요. 맞아요. 저도 미국 그 2002년 월드컵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폴란드 그냥 집에서 보고 신나서 가자 하고 대학로 가서 미국전 봤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무승부였네요. 네, 그때 날씨도 안 좋았어요. 비도 겁나 많이 왔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페널티킥 못 넣지, 또 막 선수 부상 당하지 막 이러니까. 예. 지역의 차이가 있었나 봐. 나는 날씨가 좋았던 기억이 나서. 저는 비가 엄청 왔었어요. 예.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봤었습니다. 저 대학로에서 봤는데 낮이었잖아요. 그쪽 터가 안 좋았나 봐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 2002 때는 기자 생활도 하기도 했지만은 네. 길거리 응원 되게 많이 갔거든요. 음. 그 당시에 또 연애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나가서 이제 응원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응원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모든 경기 나갔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제가 막내 기자였는데 어차피 나한테는 한국 경기는 안 떨어져.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그 경기가 딱 잡히는 순간
야 빨리 나가자 막 이래서 길거리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두 번째 경기에서 좀 고전을 했던 우리나라인데 멕시코는 또 그 다른 북중미와는 다르게 축구에 완전 진짜 온 국민이 빠져 있는 나라잖아요. 남미 쪽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북중미 남미 예. 쪽이 예. 다 그렇죠. 그런 게 예. 있죠. 말을 잘못했구나. 이게 미국 아래쪽이 그렇죠. 미국 물론 이제 아래쪽. 뭐 네. 미국 내도 라틴계들은 아, 그쵸. 네. 남미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네. 멕시코가. 약간 중 네. 섞여 있죠. 근데 이제 멕시코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회가 기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도 물론 이제 월드컵에서 최고 성적이 8강이긴 하지만 16강 징크스가 계속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깨고 계속해서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가자 이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 아기레 감독도 이번에 멕시코 감독이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하여튼 여러 번 지금 부임한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그 베테랑 감독이 온 것도 결국은 확실하게 성적을 내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아기레 감독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리 축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멕시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실력 발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홍명보 감독님이 좋아하는 라볼피아나의 고장 아닙니까? 너무 잘하는 전술을 쓰고 있어서 굉장히 잘 아니까 아, 대응도 예. 잘 하시겠네요. 그래서 리라 선수도 딱 그 자리에서 역할 잘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미들라인이 괜찮죠. 네. 은근히 뭐 알바레스, 피달고, 리가 다 네. 괜찮아요. 그 라인은 전통적으로 멕시코가 강했던 거예요. 옛날에 뭐 에레라 선수라든가 네. 이제 화르다도도 그 네. 자리에서 때였었고. 그러니까 딱 그 선수들이 멕시코를 대표하는 플레이 유형인 것 같아요. 90분 내내 어디든 뭐 전방 어디 후방 어디든 다 뛰어다니고 이제 그런 거기다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고지대에서 하잖아요. 그 멕시코 리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면 중거리 슛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중거리 슛을 때리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그 고지대에서 하는 그 이점들을 선수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 밖에서 때리는 그 득점의 비율이라고 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K리그가 2026 시즌에 한 11% 정도 되고 프리미어리그가 25, 26 시즌에 13% 됐는데 이번에 멕시코 그 리가 MX는 16%입니다. 그러니까 박스 밖 득점.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잡으면 공간 나오면 때려요. 근데 이제 구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질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고지대에서 부분들. 또 그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멕시코의 이제 중거리 슛도 한번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중거리 슛을 대비하려면 한 걸음 더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주면서 막아줘야 되는데 고산지대다 보면 계속 중거리 때리다 보면 결국엔 그게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세컨 포인트도 그렇고. 네, 그렇죠. 네. 혹시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할 때 그런 공간 내주는 걸 조심해야겠네요. 공격할 때는 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또 반대로 해야 될까요? 네, 뭐 우리나라 똑같이? 공격할 때도 역으로 그렇게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고 저는 그 트랜지션, 그러니까 전환 상황에서 좀 상대로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막 수비 라인에서 엄청 빠른 선수, 뭐 김민재 선수처럼 막 커버를 치는 선수는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은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노려보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예. 결국은 그 전환, 기동력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예. 우리나라 대표팀은 공격을 전개할 때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결국 빌드업 할 때 실수 나와서 그냥 뒷공간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멕시코하고 누가 실수를 적게 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은 양쪽 다 많이 뛰고 부딪히고 빠르게 전개하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여기서 약간의 변주를 줘야 된다. 네. 후반전에는. 그러니까 뭐 미들라인의 변화를 주는 것도 되고 뭐 조규성을 쓰는 것도 되고 아니면 이 전술적인 변화를 약간 주던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전과 후반전 똑같이 가면 그대로 말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사실상 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홈팬들 응원 홈이죠. 속에서 멕시코가 많이 뛰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90분 버텨낸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알바레스를 잘 묶고 또 히메네스 뭐 형제라고 해야 될까요? 듀오라고 해야 될까요? 이 듀오를 좀 잘 막아야 우리가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홈 어드밴티지가 엄청 큰 멕시코니까 또 고지대 환경에도 아예 그냥 완벽하게 오히려 그 이상으로 준비를 한 팀이라.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코전 이기고 멕시코전까지 잡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멕시코가 깔아놓은 레드 카펫을 밟을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무대를, 멕시코가 이번에 홈 개최국이다 보니까
16강까지는 다 멕시코에서만 열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A조 1위로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 어찌됐든 개최국의 이점인 거죠. 그러니까 뭐 멕시코에서 하고 멕시코 시티에서 하고 뭐 과달라에서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동에 대한 그런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만약에 또 토너먼트 올라가면은 다른 팀 대비해서 한 최대 4흘까지 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일정을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긴다면은 정말 이제 약간 좀 좋은 장밋빛 길을 걸을 수도 있다. 그 긍정적 시나리오로 봤을 때 우리가 체코 이기고 올라왔고, 그리고 멕시코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대로 이기고 올라오면 조심해. 이미 이거 보시는 분들은 결과를 알고 계셔. 그렇죠. 체코는 네, 알고 맞아요. 있죠. 맞아요. 예. 아, 네. 그분들이 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네. 이제 쓰면서 야야야야야 뭐 예상 다 틀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제가 예, 그런 한번. 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거나 비거나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다 맞추면 저희가 그렇죠, 여기 있겠습니까? 맞아요. 쉽지 않은 상대긴 한데 멕시코가 그 뭐 개최국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뭐 아직 까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 월드컵 본선에서 두 번째 경기를 이기는 그런 기록을 다시 만들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뭐 까다로운 상대이긴 합니다. 저는 사실 기대가 좀 많이 돼요. 음. 왜냐면 86대도 우리 못한 게 아니에요. 음. 물론 이제 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으로 진출했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월드컵을 본 건 86대부터잖아요. 그때 멕시코 월드컵 때도 못한 건 아닙니다. 그때 조편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펜딩 챔피언 있고 그대의 챔피언하고 또 붙었어요. 이탈리아 막 아르헨티나 붙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못한 게 아니고 전 94 미국 월드컵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답답했죠. 골이 안 터지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 독일전까지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박수 쳐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박수 쳐줬고 사실. 그런데 이번에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북중미면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기대가 되긴 해요. 그리고 항상 그게 있어요. 이제 우리 조를 보면 스쿼드는 좋은 건 알겠어요. 이게 뭐 능력 있는 선수도 있고 활동량 있는 선수도 있는데 못할 정도인가 하면 또 그건 아닌 거 있잖아요. 멕시코가 고산지대에 적응돼 있고 홈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만 뭐 피달고나 뭐 알바레스 좋은 선수들이지만 그럼 아예 절대 못 이겨볼 만한 상대들인가 했을 때는 그래도 또 해볼 만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다 해볼 만하고 네, 다 맞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서로가 다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네 명이 다 그러네. 남아공에서도 만만해. 현지 보도는 잘하면 3승이다 이런 보도 나왔대요. 그나마 네, 다른 조에 그러니까 비해서. 제가 보기엔 다 해볼 만하다 이 생각을 갖고 만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죽음의 조 아닙니까? 애매한 네. 국가들끼리 지금 만나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까 우리가 끝났을 때 우리가 이 경기 멕시코랑 상대를 다 하고 경기를 마쳤을 때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잘했다 이렇게 박수 칠 만한 그런 경기를 좀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대인 멕시코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축구는 역시 불판에 구워야 제맛이죠. PLBQ였습니다.